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날에 듣는 사랑의 선율들 우리 귀가 먼저 듣고 그리고 뇌가 반응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뭐 찡하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심장이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구조, 기능, 반응들을 활용한 생체 모방 과학 기술을 청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희망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 청색 기술과 관련한 깊은 이야기들을 흥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대부, 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교수님 자리에 계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 시간 음악으로 열어봤는데 음악 어떠셨어요? 예, 좋아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가을에 듣는 음악이 우리 신체 반응들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청색 기술의 단초가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러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을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있으시죠. 네. 그래서 청색 기술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구상에 박테리아가 출현한 뒤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다 죽어가지고 화석이 되고 좀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존의 비밀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그 생존의 노하우 그걸 이제 근데 생물의 구조 기능을 연구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뛰어나고 또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정석 기술인데요. 정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어로 바이오 인스피레이션 생물 영감이고요. 또 하나는 생물을 그대로 본뜨는 생물 모방, 바이오 미미크리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아우르는 게 이제 정석 기술인데요. 정석 기술 연구 대상은 자연 생물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뭐 생물학, 생태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인공지능, 뇌과학, 건축, 에너지 등 모든 첨단 과학 기술이 모두 포함되는 융합 기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물에서 영감을 얻는 생물 영감, 그리고 생물을 모방을 하는 생물 모방 기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생물학자시거든요. 네. 우리 박기영 교수님, 생물학자가 보는 청색 기술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생물학을 가리키는 모든 내용이 다 청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물 호르몬도 연구하고 있고 또 특히 면역, 병원균에 대한 방어를 연구하는데 병원균에 대한 방어를 하는 식물 세포를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위기 대응 기술 여기서 배우면 가장 좋은 위기 대응 기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생물 모방 기술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청색 기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구조와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와 기능을 덧붙여서 제가 아까 그 식물이 방어하는 기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좀 시스템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도 하나의 엄청난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는 세포를 연구하는데 세포는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주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그거를 연구를 해서 결국은 블루오션을 만드는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색 기술이 언제부터 등장한 개념인지. 자연을 모방하니까 인류 역사와 같은 길이로 되는데 그게 상품으로 처음 나온 게 1955년입니다. 스위스 기술자인 메르스트라는 사람이 날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산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 털에 뭐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독고마리 씨앗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갈고리 가시로 만든 게 바로 아까 갖고 계시던데 그 벨크로 이 찍찍이가 바로 이 청색 기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학문으로 발족된 것은 이제 한참 뒤에 1997년에 미국의 여자분인데요. 제닌 베니어스라는 분이 이 생물 모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문으로 발족했으니까 약 20년 정도.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 책이 국내에 2010년에 번역판이 나왔어요. 13년 만에. 그게 바로 이 청색 기술 현주소입니다. 늦게 번역판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적인 개념으로 확산된 게 2010년 6월에 벨기에 환경운동가 군터 파울이라는 분이 이 청색 경제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책이 엄청난 책인 것이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10년 안에 100가지 청색 기술로 1억 개 일자리가 나오는 이 좀 충격적인.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2012년에 쓴 책이 이 자연을 위대한 스승이다. 이 책에서 청색 경제의 맥락에서 생물 영감, 이 생물 모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제가 청색 기술을 연구하는 걸 제가 창안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 저는 좀 청색 기술을 좀 쉽게 더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조류, 닭 같은 거 뼈를 보면은 뼈에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청색 기술이죠. 우리가 경량 소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골조, 속안에 좀 비어 있는 구조들이 경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비행기 모양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더러 청색 기술 소개하려면 이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쉬운 거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자동차의 가장 문제가 그 비 많이 오면 와이퍼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와이퍼에게 그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빨리 물방울이 흘러내리게. 근데 실제 연잎 보셨어요?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떨어지죠. 흔적도 안 남고 그냥 또르르 떨어지죠. 굴러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다 방수 기능을 갖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을 묘사해서 우리 옷에도 방수 기능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동차 표면 처리할 때 그 연잎 효과를 좀 도입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색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건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 중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원래 1992년에 미국의 MIT 대학의 학교 기업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투자의 왕이라고 하는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자금을 조성했는데 1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청색 기술처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그 실내에서 그 러닝머신 같은 데서 사람을 막 뛰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수백 개의 라인을 붙여갖고 센서를 붙여요. 그러면 사람이 막 뛰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보시면 최근에 다리가 4개인 로봇에서 시작해서 2개, 사람처럼 걸어가는 로봇. 근데 가장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앞으로는 그런 로봇을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갖게 되실 때가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청색 기술의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가장 쉬운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요.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 있잖아요. 네. 신칸센의 앞부분 날카롭잖아요. 네, 네. 날카로운데 그게 물총새 부리를 형상화해서 네. 무게를 경량화시키고 속도에도 저항을 적게 받게 하고. 저항을 소리도 적게 받게 잘 안 하고. 나고. 그러나 뭐 이런 기술들을 시스템화시켜서 혁신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로 반영시키자고 네. 하는 게 하여튼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자. 이 소장님이 먼저 주장하신 네. 분이십니다. 네.